지난번 영상에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리뷰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계속 가오나 씨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가오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가오나 씨가 등장한 장면들 위주로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오나 씨가 치히로를 처음으로 만난 건 바로 이 다리 위였습니다. 인간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 치히로는 숨을 참으며 조심스레 걷고 있었죠. 실제로 막판에 치히로가 숨을 쉬기 전까지는 아무도 치히로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오나 씨는 치히로가 숨을 참고 있을 때부터 치히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오나 씨는 어떤 점 때문에 치히로에게 주목했던 걸까요? 여관의 일꾼들은 얼굴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유바바에게 빼앗겨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억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되었죠. 가오나 씨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얼굴이 없다는 뜻의 일본어입니다. 즉, 이렇다 할 이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이름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에 빗대서 생각해 본다면 가오나 씨는 그저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아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는 아닌 거죠. 가오나 씨는 이름뿐만 아니라 얼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언어도 가지고 있지 않죠. あなたも乗りたいの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투명인간처럼 자신의 모습을 감춰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오나 씨를 자아가 없는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는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기억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관의 일꾼들은 유바바에게 이름을 빼앗김으로써 자아가 어느 정도 훼손되어 버린 상태죠. 그에 비해 가오나 씨는 훼손될 자아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은 치히로가 이름을 빼앗긴 뒤에 이뤄집니다.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새는 정원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가오나 씨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죠. そこ濡れませんか 그리고는 나중에라도 가오나 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자리를 뜹니다. ここ開けときますね 문틈으로 살짝 들어온 가오나 씨는 도움이 필요한 샌 앞에 나타나서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샌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죠. 늘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서서 샌을 바라보기만 했던 가오나 씨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수북히 쌓인 약패를 내밀죠. 손을 흔들며 어서 받으라고 채근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가오나 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네요. 자아가 없는 가오나 씨는 여관 전체에서 가장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샌을 동경하고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던 차에 약패를 받고 좋아하는 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약패를 주면 샌이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고요. 하지만 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それそんなにいらな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넘치던 가오나 씨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모습을 감추고 맙니다. 그 후 욕탕에서는 대소동이 일어나죠. 강의 신이 사라진 자리에 금가루가 떨어져 있었고 여관의 모든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샌 역시 웃고 있었죠.
사실 새는 금가루 때문에 웃은 게 아니라 실령님을 무사히 도와드렸다는 마음과 자신이 여관에 도움이 됐다는 뿌듯함 때문에 웃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오나 씨가 그것까지 구분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동떨어진 곳에 가오나 씨가 서 있습니다. 이때 가오나 씨 모습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이죠? 아마 금가루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오나 씨는 한밤중에 개구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개구리는 금가루를 찾는 것에 혈안이 된 상태였죠. 가오나 씨는 많은 금가루를 만들어서 개구리를 유인한 뒤 단숨에 집어삼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샌에게 약패를 내밀었을 때도 가오나 씨는 샌을 집어삼킬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먹고 싶다는 욕망을 가져야 가능한데, 가오나 씨는 애초에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그런 관점에서 가오나 씨를 본다면 영화 후반부에 무척 온순해진 가오나 씨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오나 씨가 샌을 먹겠다는 욕망을 가졌다기보다는 자아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욕망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구리를 마주하는 순간 더 많은 금을 향한 개구리의 욕망이 가오나 씨를 허기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개구리를 삼킨 가오나 씨는 개구리의 목소리로 개구리처럼 앉아서 개구리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わしは客だぞ。風呂にも入るぞ。みんな起こせ。 늘 종업원으로 남 시중만 들던 개구리였으니까 손님이 되어서 의리의리한 대접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겠죠. 가오나 씨는 엄청난 기세로 음식을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물질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죠. 그래서 가오나 씨는 포만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곧 터질 듯한 몸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 종업원들은 가오나 씨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가오나 씨가 더 많은 금가루를 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음식을 쉼없이 가져오죠. 그러던 차에 가오나 씨는 샌을 다시 만납니다. 양손 가득 금가루를 만들어서 내밀죠. 여관의 모든 종업원이 좋아하는 것이니 샌도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도 샌은 거절합니다. 欲しくない、いらない。 금가루를 보고 달려드는 직원 사이를 헤치며 샌은 저 멀리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가오나 씨는 샌의 뒷모습만 바라봅니다. 금가루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잔뜩 모여들었다는 건 가오나 씨가 그들의 욕망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오나 씨는 종업원 둘을 더 집어삼킵니다. 가오나 씨와 샌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괴하게 변해버린 가오나 씨는 샌에게 말합니다. これ食うかうまいぞ金を出そうか千の他には出してやらないことにしたんだ 맛있는 음식과 더 많은 돈으로 유혹하는 것도 모자라 원하는 건 뭐든 줄 테니 말해보라고 유혹까지 하죠. 千は何が欲しいんだ言ってごらん 가오나 씨는 지금 여관의 논리에 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값을 지불한 사람이 갑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죠. 그래서 가오나 씨는 샌에게 자꾸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가로 샌을 가지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샌은 여관의 논리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종업원이라면 감히 손님에게 할 수 없는 질문을 연달아 던지죠. あなたはどこから来たの？お家はどこなの？お父さんやお母さんいるんでしょ？ 가오나 씨는 금가루로 여관 종업원 모두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하지만 샌은 그런 것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센은 가오나 씨와 동등한 입장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센의 그런 태도는 가오나 씨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결국 가오나 씨는 마지막 폭주를 하게 되죠. 欲しがれ。私を食べる気？ 많은 사람들이 욕망하는 금가루를 센의 눈앞에 들이밀면서 왜 이것을 원하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얼른 이것을 원하라고 마지막 발악처럼 명령까지 합니다. 取れ。 센이 준 신령님의 경단을 먹은 가오나 씨는 지금껏 먹은 그 모든 것을 토해냅니다. 그리고는 뭐에 홀린 듯 계속 센을 따라가죠. 그렇게 가오나 씨는 여관에서 탈출합니다. 자아가 아직 형성조차 되지 않은 가오나 씨에게 여관은 너무 위험한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센 역시 그걸 알아차린 것 같네요. あの人ユヤにいるからいけないの。あそこを出た方がいいんだよ。 모든 것을 토해낸 가오나 씨는 센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성격으로요. 이 소동을 겪으면서 센은 가오나 씨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오나 씨가 무서워하기보다는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센은 어린아이를 대하듯 가오나 씨를 대합니다. 열차 좌석에 앉은 센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가오나 씨에게 센은 이렇게 말하죠. おいで。おとなしくしててね。 그렇게 가오나 씨는 얌전하게 센의 곁을 지킵니다. 가로등을 만나 인사할 때도 센을 따라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네요. 제니바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오나 씨는 너무 수줍어서 집 안으로 한 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센의 말을 듣고서야 어렵게 집 안으로 발을 들이죠. おいで。 그런데 여기 문 닫힐 때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집 안에 들어와서도 가오나 씨는 얌전합니다. 하쿠 대신 센이 고개 숙여서 사과하면 가오나 씨도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고개를 숙이죠. 센과 제니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가오나 씨는 얌전히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습니다. 여관에서 그 소동을 일으킨 가오나 씨와는 완전 딴판이죠. 이걸 보면 가오나 씨 자체에 뭔가 선악이 있다기보다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니바는 자신을 도와주는 가오나 씨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そうそううまいじゃないか本当に助かるよ 돈을 매개로 갑과 을의 관계를 맺는 여관과 달리 제니바의 오두막에서는 그저 존재와 존재로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강한 자아를 가진 새는 엄마 아빠를 구하기 위해 다시 여관으로 향하지만 아직 자아가 약한 가오나 씨는 제니바의 오두막에 머물게 됩니다. お前はここにいな私の手助けをしておくれ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쉽게 휘둘리는 그런 개성이 없는 존재로 가오나 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센과 제니바가 가오나 씨를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가오나 씨는 그저 약간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여관은 현실 세계의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곳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오나 씨는 일종의 낙오자입니다. 여관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이 곧 여관인 것은 아닙니다. 여관 외에도 바다 위를 달리는 열차와 제니바의 오두막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어딘가에도 그런 따뜻한 공간이 있겠죠.
아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오나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강인한 자아를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평화롭고 희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의 좋은 결말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는 좋은 결말이 두 개나 있는 셈입니다. 가오나 씨를 중심으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